10월 18일 월요일 수업을 시작을 할게요. 추석 연휴하고 대체 휴일이 두 번 연속으로 있어가지고 월요일 수업이 오랜만인 것 같아요. 자, 이제 전체 2학기 10개 챕터 중에서 5개 챕터까지 수업을 완료했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챕터 20 카복실릭 애시드,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CN 그룹을 가지고 있는 나이트릴에 대한 노멘클레처, 그리고 카복실릭 애시드인 경우는 애시드로스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 애시드의 특성, 그리고 애시디티에 미치는 치환기의 영향성, 그런 것들, 그리고 카복실릭 애시드를 만드는 방법, 그리고 카복실릭 애시드의 일부 종류는 많지 않지만 반응,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이트릴에 대한 케미스트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전체 진도가 50%가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그 10월 그 하순에 있는 중간고사에 대한 질의가 있을 수 있는데요. 지난 학기와 마찬가지로 이번 학기는 일단 10월 말까지는 비대면 수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고사는 이번 학기에도 일단 실시를 하지를 않고 기말고사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챕터 20을 시작을 할게요. 자, 먼저 카복실릭 애시드예요. CO2H이고, 뭐 아세틱 애시드가 가장 카본 체인이 짧은 CH3CO2H인 것이죠. 뭐 잘 알고 있는 그 초산으로 우리가 이름을 부르고 있고요. 이제 카본 수가 쭉 길어지면서 이제 다양한 그런 카복실릭 애시드가 나오게 되겠죠. 자, 노멘클레처. 기본적으로는 알칸의 AN이 이 마지막 부분, 이 부분에 오익 애시드로 붙여주는 게 가장 기본적인 게 되겠고, 그리고 카복실릭 애시드의 카본이 넘버 1번을 부여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카본 3개의 카복실릭 애시드는 프로판의 2 대신에 오익 애시드, 그 다음에 여기 카본 5개가 페어런트 체연이기 때문에 펜탄의 2 대신 오익 애시드, 이제 치환기가 있겠죠. 넘버링이 카복실릭 애시드 카본이 1번이기 때문에 메틸 그룹은 4번 카본에 치환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4메칠 펜타노익 애시드라고 명칭을 붙여주면 되고요. 카복실릭 애시드가 2개가 있는 경우, 그리고 전체 페어런트 체인은 8개 카본이기 때문에 옥탄에 이번에는 2까지 그냥 쓰고 2개의 오익 애시드, 다이오익 애시드라고 그렇게 명칭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이 2개가 먼저 그 넘버링이 될 수 있도록 왼쪽에서부터 1번이 되면 되겠고, 그렇게 되면 에틸 메칠에서 알파벳이 앞서는 에틸을 먼저 써주면 되겠죠. 에틸은 3번 카본에 있네요. 3에틸, 6번 카본의 메틸, 6메틸 옥탄 다이오닉 애시드,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자, 이제 치환기로 있는 경우에, 혹은 이제 사이클릭 링의 치환기로 있는 그런 경우에 보면 우리가 노익 애시드하고 좀 구분을 하기 위해서 카복실릭 애시드라는 이름으로 표기를 해줘요. 보면 그래서 여기 사이클로헥산이라는 사이클로 컴파운드의 치환기로 있기 때문에 사이클로헥산 카복실릭 애시드,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고요. 나머지 이제 OH 하나 요거만 써주면 되겠죠. 포하이드록시가 되겠고, 이 경우는 그 2개의 시스 트랜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트랜스로 되어 있죠, 그죠? 다운, 업이기 때문에 트랜스라는 걸 앞에 써주면 되겠네요. 역시 사이클로펜테인에 있는 카복실릭 애시드, 그러면 사이클 링의 카복실릭 애시드가 치환기로 있구나,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가 당연히 1번이 되겠죠, 그죠? 자, 이제 테이블 20-1은 다양한 카복실릭 애시드에 대한 그 커먼 네임을 여기서는 가장 중요하게 그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취환기가 없는 HCO2H는 포믹 애시드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때 요 빨간색을 제외한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요 부분을 우리가 포밀 그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CH3 카본이 하나인 취환기로 있는 경우는 아세틱 애시드가 되고, 여기에서 CH3 CO2까지 했을 때 아세틸 그룹이다 이렇게. 자, 뭐 이런 식으로 쭉 해서 카본 3개면 프로피오닉 애시드, 4개면 부틸릭 애시드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개의 카복실릭 애시드가 있고, 중간에 다른 그룹이 없는 경우, 즉 2개의 카복실릭 애시드의 카본 2개가 직접 본딩을 하는 경우 옥살릭 애시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링킹 그룹이 CH2가 하나 있고 양쪽에 다이카복실릭 애시드로 있는 경우 말로닉 애시드. 그 다음에 링킹 그룹이 2개의 에틸 그룹이죠. CH2, CH2의 양쪽에 카복실릭 애시드가 있는 경우 석시닉 애시드. 이런 식으로 중간 링킹 그룹의 카본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이렇게 이름들이 쭉 정해져 있어요. 뭐 굳이 따지자면 옥살릭, 그다음에 말로닉 애시드, 석시닉 애시드 뭐 이런 것들이 가장 좀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그런 카복실릭 애시드다 이렇게 굳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더블 번드 CH2 더블 번드 CH의 카복실릭 애시드. 요거는 이제 아크릴릭 애시드가 우리가 폴리머의 이제 주요 원료로서 모노머 원료로서 사용이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중간에 이제 CH 더블 본드 CH가 있고 양쪽에 다이카복실릭 애시드가 있는 경우 말레닉 애시드다 이렇게 이야기를.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쭉 공부를 하면서 중요한 것들은 커먼 네임들을 이름을 뭐 외우는 수밖에 없겠죠. 페닐링의 CO2H면 벤조익 애시드죠. 두 개 올소 위치로 2개의 카복실릭 애시드로 있으면 파탈릭 애시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챕터 20에서 카복실릭 애시드와 같이 공부를 하게 되는 나이트릴 그룹은 카본과 나이트로젠 간의 트리플 본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컴파운드를 나이트릴 그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나이트릴 그룹을 우리가 펑셔널 그룹으로 그렇게 지칭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너멘클레처를 보게 되면 단순한 그 심플 그 사이드 체인으로 있는 경우는 뒤에다가 나이트릴을 붙여주면 되겠죠. 그죠? CH3의 CN, 이건 아세토나이트릴이다라고 되어 있고, 아세틱 애시드에 유도된 그런 이름인 것이고요. 역시 벤조익 애시드에서 유도된 벤조 나이트릴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면 되겠죠. 역시 이제 사이클 링에 CN이 있는 경우는 카보나이트릴이라는 이름을 써서 구분을 좀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사이클 헥산링에 CN 그룹이 있기 때문에 그때 그냥 나이트릴이 아니고 카보나이트릴로 써주면 되고, 여기가 1번 카본이 되니까 여기가 2번 카본에 2개의 다이메칠 그룹이 취환기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2,2 다이메칠 사이클로헥산 카보나이트릴이다 라고 이렇게 노멘클레처 이름을 붙여주면 되겠네요. 자, 이제 여기까지가 그 카복실릭 애시드하고 나이트릴 그룹의 노멘클레처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했고요. 이제 카복실릭 애시드의 구조와 주요 특성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복실릭 애시드에 CO 더블 본드가 있기 때문에 sp2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본드 앵글은 120도이기 때문에 플랜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이제 하이드로젠 본딩을 역시 잘 할 수가 있어요. 2개의 카복실릭 애시드가 서로 하이드로젠 본딩을 하면서 사이클릭 다이머 형태로 존재를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고, 그런 경우는 일반적인 그 알코올보다도 보일링 포인트가 더 올라가게 됩니다 하는 것이죠. 카본 수가 동일한 아세틱 애시드인 경우 보일링 포인트는 118도
반면에 에탄올, 알코올인 경우는 약 30도, 40도 정도가 낮은 78도 그 정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를 했듯이 여기 카본은 sp2 하이브리다이제이션 하고 있고 그리고 본드 앵글은 뭐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120도 정도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플랜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카보닐 그룹과 여기 CH3에 있는 카본의 싱글 본드, 이 본드 맥스는 순수한 싱글 본드에 152 베크메타. 그리고 카보닐 그룹의 더블 본드는 카보닐 그룹의 더블 본드, 순수한 더블 본드에 해당되는 125 베크메타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카본과 옥시전 간의 이 싱글 본드는 131 베크메타 정도에 해당이 돼요. 자, 요거는 그 다음에 또 다시 이 카복실 레이트가 만들어질 때 그 하이브리드 폼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 카복실릭 애시드는 여기 애시드라는 이름이 붙어 있듯이 베이스로 작용하기보다는 애시드로 작용을 화학적으로는 대부분 그렇게 작용하고 있어요. 따라서 프로톤을 도네이팅을 할 수 있는 특성을 나타낼 수가 있겠죠. 이 경우는 이제 뭐 위크한 베이스라든지 스트롱한 베이스 모두 공통적으로 프로톤을 도네이팅 할 수가 있고요. 프로톤을 이제 뺏긴 경우 RCO2H가 프로톤을 도네이팅을 하고 나면 RCO2- 즉 카복실레이트 애나이온 그리고 솔트 폼이 되겠죠. 메탈 캐타이온과 함께 그렇게 카복실레이트 애나이온 형태로 컨주게이트 베이스가 만들어지게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은 보면 또 다른 뉴크레파일로서 특히 SN2 반응에서 많이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카본 수가 6개 이상 롱 카본 체인인 경우는 하이드로포비시티, 즉 소수성 특성이 강해지기 때문에 물에 대한 용해도는 상당히 좀 제한적이겠죠. 낮은 용해도를 가질 수가 있어요. 반면에 그 컨주게이트 베이스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애나이온인 경우는 상대적으로 물에 대한 용해도는 상당히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뭐 아이오닉 컴파운드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요 뭐 카본 체인이 조금 달라지긴 하겠지만 조금 카본 체인 6개 이상인 경우 R 그룹이 있고 카보실릭 애시드인 경우는 물에 대해서는 거의 용해도가 없지만 그 애시드로 작용을 해서 카복실레이트 소듐 솔트로 존재하는 경우는 물에 대한 용해도는 상당히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 설명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카복실릭 애시드의 그 애시디티 컨스턴트가 어느 정도 될까요?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애시디티 컨스턴트 Ka 값은 대략적으로 10의 마이너스 4승에서부터 10의 마이너스 5승. 그래서 엄청 그 HCl이라든지 그 황산처럼 이노게닉 애시드 정도의 애시디티는 아니지만 오게닉 애시드 중에서 상당히 좀 스트롱한 그런 애시드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pK 값 기준으로 보게 되면 포믹 애시드 취한기가 없는 것이죠.를 기점으로 해서 이 포믹 애시드의 pK 값은 3.75 정도가 돼요. 자, 여기에 뭐 위쪽에 보면 더 스트롱한 애시드 사례가 뭐 하나밖에 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좀 위크한 애시드는 조금 더 많은 사례들이 나와 있긴 한데 일단 포믹 애시드를 중심으로 해서 아래쪽은 일렉트론 도네이팅 그룹이 인덕티브 이펙트를 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위쪽에 있는 CF3인 경우는 일렉트론 위드드로잉 그룹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결과를 보게 되면 일렉트론 위드드로잉 그룹이 있는 경우 이 프로톤을 더 잘 그 도네이팅 할 수 있는 즉 스트롱한 애시드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특히 포믹 애시드 대비 CF3 CO2H인 경우는 0.23 정도의 pK 값을 갖기 때문에 상당히 매우 그
그 애시디티가 크게 첨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반면에 뭐 OH라든지 그다음에 페닐 이런 아로마틱 그룹, 그리고 알켄 그룹, 그리고 CH3 메틸 에틸 뭐 이런 것들이 알킬 그룹이 붙어 있는 일렉트론 도네이팅 그룹이 있는 경우 엄청난 차이는 아니지만 점점 더 위크한 그런 애시드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일반적으로 카복실릭 애시드는 그 유사하거나 동일한 카본 수의 그 알코올이라든지 페놀보다 좀 더 모 애시드합니다 하는 특성을 갖고 있고, 아세틱 애시드인 경우는 pK 값이 4.76이고 이 정도의 그 pK 값은 이노게닉 애시드인 HCl의 마이너스 7보다는 약한 애시드예요. 하지만 오게닉 애시드 중에서는 상당히 그 스트롱한 그런 애시디티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카본수 두 개를 갖고 있는 에탄올의 pK 값은 16, 그 다음에 페놀의 pK 값은 9.9 정도. 따라서 이런 유사한 카본의 알코올이나 요 카본수는 좀 길긴 하지만 페놀보다는 훨씬 이 카복실릭 애시드가 스트롱한 그런 애시디티를 갖습니다. 요게 이제 핵심 내용이 되겠죠. 자, 요거는 이 그 카복실릭 애시드로부터 프로톤을 도네이팅을 하고 남는 컨주게이트 베이스는 그 카복실레이트 애나이온이에요. 즉 여기가 막 그 R이 있다고 보고 H가 있어도 상관없고요. CO 마이너스. 그다음에 여기에 프로톤을 주고 나면 여기가 애나이온이 생겨져 있는데 두 개의 레저넌스 폼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겠죠. 프로톤을 주고 나면 카복실릭 애시드가 여기 있는 프로톤을 도네이팅을 이제 베이스로 하는 것이죠. 베이스가 이 프로톤을 디프로토네이션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컨주게이트 베이스는 카복실레이트 애나이온이라고 그랬어요. 자, 레조넌스 폼이 있어요. 여기는 이렇게 해서 아래쪽 옥시전과 카본이 더블 본드가 되고, 그리고 위쪽 옥시전이 싱글 본드가 되는. 근데 사실은 이 레조넌스 폼은 그냥 그 인간이 만든 레조넌스 폼이죠. 실제로는 이 하이브리드 폼으로 존재를 한다라고 그랬어요. 즉 1.5 본드 이러한 그 하이브리드 폼으로 존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싱글 더블 본드가 아니라 1.5 본드에 해당되는 그런 본드 랭스를 두 개가 이퀴벌런트하게 가지게 되는 이런 형태. 즉 레조넌스 폼이 있기 때문에 스테이블해지겠죠. 이 카복실레이트 애나이온이 스테이블해져요. 따라서 잘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잘 만들어진다는 이야기는 프로톤 돈으로서의 역할이 훨씬 더 커진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스트롱한 애시드가 된다는 것이죠. 스트롱한 애시드. 자, 이런 이유에 의해서 알코올이나 페놀보다 더 카복실릭 애시드가 스트롱한 애시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카복실릭 애시드로 있는 경우는 카본과 옥시전의 더블 본드는 순수한 더블 본드 120 헤코메타, 반면에 카본과 OH의 옥시전 간에는 순수한 CO 간의 싱글 본드 134 헤코메타였어요. 그러하지만 이 프로톤을 뺏기고 나서 만들어진 컨주게이트 베이스인 카복실레이트 애나이온은 두 개의 본드가 요 중간에 한 중간 정도 본드 랭스 한 127 헤코메타 정도, 그리고 두 개는 이퀴벌런트한 이러한 하이브리드 폼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두 개의 레조넌스 폼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런 특성을 가집니다 하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뭐 좀 전에 이야기를 했지만 일반적인 알코올이나 페놀보다는 카복실릭 애시드가 좀 더 more strong한 스트롱거 애시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유사한 설명이긴 한데 알코올인 경우는 알콕사이드 애나이온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죠? 프로톤을 도네이팅 하고 나면 그러면 이때 알콕사이드 애나이온은 옥시전에 애나이온이 전자가 머물러 있어요. 즉
로컬라이저 되어 있는 에톡사이드 애나이온인 것이죠. 그러니까 언스테이블하다는 거죠. 로컬라이즈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그렇게 스테이블하지는 않아요. 반면에 좀 전에 설명을 했듯이 카복실릭 애시드로부터 프로톤을 도네이팅을 하고서 나오는 컨주게이트 베이스 카복실레이트 애나이온은 아래쪽 옥시전의 마이너스 그리고 레조넌스 폼에 의해서 위쪽 옥시전의 마이너스 두 개 레조넌스 폼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애나이온은 전체 요 애톰 3개 간에 디로컬라이제이션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스테이블라이즈가 되고 잘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는 것이죠. 따라서 스테이블한 애나이온이 잘 만들어지기 때문에 프로톤을 더 잘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스트롱 그 애시디티가 더 정대가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카복실레 엑시드에서 그 카복실레이트 애나이온을 스테이블라이제이션을 시켜줄 수 있는 그 치환기가 1개 이상 존재하게 되면 그 애시디티는 더 추가적으로 더 스트롱한 애시드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 요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치환기가 일렉트론 위드드로잉 인덕티브 이펙트를 가지는 그런 치환기가 있으면 훨씬 더 애시디티는 증가하겠죠. 앞에서 설명이 이미 되었어요. 보면 아세틱 애시드인 경우에 pK 값은 4.76. 그 다음에 여기 OH 그룹이 있는 경우 보면 레조넌스 폼은 레조넌스 이펙트는 도네이팅 이펙트지만 이 경우는 인덕티브 이펙트로 보면 카본보다는 옥시전이 일렉트로 위드드로잉 이펙트를 가지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위드드로잉 이펙트를 가지기 때문에 크지는 않지만 3.83 정도로 애시디티는 인크리즈 올라가게 돼요. 반면에 훨씬 더 일렉트론 네거티브한 4.0 정도라고 그랬죠. 프로로가 3개가 붙은 CF3가 되는 경우는 위드드로잉 이펙트가 훨씬 크게 작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CF3가 있는 카복실릭 애시드는 거의 0에 가까운 마이너스 0.23 정도로 매우 스트롱한 그런 애시디티를 갖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덕티브 이펙트로 일렉트론 위드드로잉 그룹이 존재하는 경우 카복실릭 애시드의 애시디티는 더 증가가 됩니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요인 중에 만약에 할로겐과 같이 일렉트론 위드드로잉 이펙트를 보여주긴 하지만 카복실릭 애시드로부터 거리가 멀어지는 경우는 그 이펙트는 좀 감소가 됩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세 개를 비교를 해보게 되면 카복실릭 애시드의 바로 옆에 알파 위치에 클로로가 있는 경우, 자, 인덕티브 이펙트로 해서 위드드로잉 이펙트가 있어요. 그래서 pK 값이 아세틱 애시드보다 좀 더 스트롱해졌어요. 2.86이니까. 근데 1번, 2번 알파, 베타 위치 조금 더 멀어졌어요. 여기에 클로로가 있는 경우 좀 위크해져요. 애시디티 증가폭이 감소하는 것이죠. 그래서 pK 값은 4.05. 그 다음에 감마 위치 1, 2, 3번 위치로 클로로가 더 멀어진 경우, 그런 경우는 애시디티가 조금 더 약해지겠죠. 4.52 정도. 그래서 이 동일한 일렉트론 위드드로잉 그룹이 존재를 하더라도 카복실릭 애시드로부터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애시디티는 조금 감소가 됩니다 하는 그 디스턴스에 대한 요인을 설명을 하고 있네요. 자, 이제 아로마틱 그룹의 그 치환기가 있는 경우 역시 카복실릭 애시드의 애시디티에 대한 영향성이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일렉트론 위드드로잉 그룹이 있는 경우 카복실레이트 애나이온을 스테이블라이제이션을 시켜주기 때문에 애시디티는 증대가 됩니다. 반면에 일렉트론 도네이팅 그룹이 있는 경우는 디스테이블라이제이션을 시켜주기 때문에 애시디티는 오히려 낮아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치환기가 없는 페닐링에 있는 카복실릭 애시드, 벤조익 애시드의 pK 값은 4.19,
스트롱한 일렉트론 위드드로잉 그룹이 파라 위치에 한 개 존재하는 경우는 3.41 정도로 스트롱 애시드가 되게 되고요. 반면에 레조넌스 이펙트에 의해서 일렉트론 도네이팅 이펙트를 보여주는 메톡시가 있는 경우는 4.46 정도로 조금 위크한 애시드가 되게 됩니다. 뜻이죠. 자, 이제 조금 더 다양한 Y라는 취향기가 파라 위치, 카복실릭 애시드의 파라 위치에 있는 경우 어떤 영향을 주는지 뭐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죠. 이 Y 그룹이 나이트로라든지 나이트릴이라든지 알데하이드라든지 약하긴 하지만 할로겐 이런 일렉트론 위드드로잉 그룹이 파라 위치에 있는 경우는 취향기가 없는 그룹 대비로 좀 더 그 애시디티는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여기 안에서도 보면 좀 더 그 위드드로잉 이펙트가 스트롱한 위쪽 방향으로 가면 갈수록 pK 값은 더 낮아지게 됩니다. 좀 더 스트롱한 애시디티를 갖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일렉트론 위드드로잉 그룹인 경우는 뭐 큰 차이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 도네이팅 이펙트가 커지면 커질수록 조금 더 위크한 애시드가 되는 그런 경향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여기는 메틸과 메톡시, 알코올 뭐 아주 큰 차이는 아니지만 여기 위드드로잉 그룹인 경우는 할로겐보다는 확실히 카보닐 그룹이 있는 이런 그룹, 알데하이드, 그 다음에 나이트릴 그룹, 그리고 NO2 이런 것들이 좀 더 스트롱한 그 위드드로잉 이펙트를 나타낸다 하는 뭐 이런 그 차별적인 그 경향성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고 잘 외워두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이제 여기까지가 카복실릭 애시드에 대해서 카복실릭 애시드는 애시드 돈으로서 당연히 작용을 하는 것이고 우선적으로 그 다음에 그 얼마나 애시디티가 그 강한지 약한지를 측정하는 pK 값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그 인덕티브 이펙트인 경우 그 일렉트론 위드드로잉 그룹 그리고 또 스트롱한 위드드로잉 그룹이 존재하면 존재할수록 애시디티는 더 증가가 됩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뭐 동일한 일렉트론 위드드로잉 그룹인 경우에 카복실릭 애시드로부터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애시디티를 올려주는 그 영향성이 좀 감소가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역시 똑같이 아로마틱 그룹의 올소나 파라 위치, 뭐 메타도 뭐 유사하게 작용할 수는 있어요. 인덕티브 이펙트인 경우는 레조넌스 이펙트인 경우는 올소나 파라 위치에서는 작용을 하겠죠. 인 경우에 아로마틱 그룹의 취향기가 일렉트론 위드드로잉 그룹이 존재하면 존재할수록 그 아로마틱 그룹에 있는 카복실릭 애시드, 뭐 벤조익 애시드 같은 경우가 되겠죠. 애시디티는 더 정대가 되겠고, 반면에 일렉트론 도네이팅 그룹이 존재를 하는 경우 애시디티는 낮아지게 됩니다. 자,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그 카복실릭 애시드를 만드는 방법,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카복실릭 애시드의 리액션, 그리고 마지막에는 나이트릴 그룹에 대한 리액션, 뭐 만드는 방법도 일부 소개는 되겠지만 그렇게 이제 그 화학적인 특성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카복실릭 애시드를 만드는 방법은 이미 공부를 했던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보면 먼저 옥시데이션인 경우는 알킬 그룹을 옥시데이션을 하게 되면 카복실릭 애시드를 만들죠. 예를 들어서 여기 뭐 페닐링에 있는 메틸 그룹에 스트롱한 옥시던트를 쓰게 되면 CO2H라는 그 카복실릭 애시드를 만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단 터셔리 알킬 그룹은 프로톤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경우 프로톤이 여기 카본에 없는 카본에 있는 경우는 여기에 CO2H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죠? 프로톤이 하나 정도 마지막 단계에서 디프로토네이션이 필요하기 때문에 카보닐 그룹을 만들려면 요거를 만들기 위해서 프로톤이 하나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터셔리 그룹은 없기 때문에 프로톤이 카복실릭 애시드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라고 이미 챕터 16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뭐 그래서 뭐 역시 공부를 했죠. 프라이머리 알코올로부터 카복실릭 애시드를 만들 수가 있고
자, 뭐 요 공부를 한 거니까 그냥 빠른 속도로 요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나이트릴을 그러니까 시행 그룹을 하이드롤리시스 높은 온도에서 뭐 애시딕 해도 되고 베이직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게 해서 나이트릴 그룹을 하이드롤리시스를 하게 되면 카복실릭 애시드를 얻습니다 라고 이미 이것도 공부를 우리가 앞에서 했어요. 단지 여기 이제 R 할라이드로부터 나이트릴을 도입을 하고 그 다음에 하이드롤리시스를 해서 R 카복실릭 애시드를 만들 수가 있는데 R 할라이드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카본이 하나 더 늘어나는 그런 효과를 보여준다 하는 점이 있고요. 자, 이제 여기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크로르나 브로모인 경우 세컨더리 카본이죠. NaCn과 같은 CN- 뉴크레오파일을 사용해서 에센트 반응을 하게 되면 여기 할로겐 대신에 CN 그룹이 도입이 되는 나이트릴 프로덕트를 얻을 수가 있고 여기를 애시드하거나 베이직한 컨디션에서 하이드롤리시스 온도를 좀 올려줘야 되겠죠. 그러면 나이트릴 그룹이 카복실릭 애시드가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투 스텝만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이런 구조를 가진 게 해열제 중에 이부프로펜이라는 그런 그 의약품을 그 화학 구조를 소개를 해주고 있네요. 자, 이제 카복실릭 애시드를 실험실적으로 좀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긴 한데요. 그 그리니아드 레이전트를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그 CO2 가스를 썼을 때 우리가 카복실릭 애시드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자, 뭐 예를 들어서 페닐 마그네슘 브로마이드 그리니아드 레이전트죠. R 그룹은 페닐 애나이온인 것이죠. 여기에 CO2 가스가 있게 되면 여기 있는 페닐 마이너스가 뉴크레오파일로 카보닐 그룹을 어택을 하는 그런 카보닐 에디션 반응이 일어나게 돼요. 자, 요거는 챕터 19에서 우리가 배웠던 뉴크레오필릭 카보닐 에디션 반응에 해당이 돼요. 자, 그렇게 되고 그렇게 되면 페닐의 CO2 마이너스에 마그네슘 메탈 캐타이온이 카운트 캐타이온으로 이렇게 존재하게 되겠죠. 마지막 단계에서 여기를 하이드롤리시스를 쉽게 해줄 수가 있어요. 애시드를 쓰게 되면 그러면 카복실릭 애시드 프로덕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니아드 카보닐 에디션 그리고 하이드롤리시스 이 투 스텝 반응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렇게 뭐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몇 가지 한 세 가지 정도 이렇게 소개를 했고요. 네 가지 정도가 되겠네요. 뭐 물론 이제 옥시데이션을 두 개로 나눈 경우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 서너 가지 정도로 소개를 했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카복실릭 애시드의 그 리액션은 그 카복실릭 애시드는 구조적으로 뭐 그 카보닐 그룹이 있고 OH가 있기 때문에 알코올의 특성을 일부 따르는 알코올의 리액션과 비슷한 그런 특성도 있고 그 다음에 카보닐 그룹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카보닐 그룹의 특성도 뭐 키톤 같은 거 그런 특성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키톤하고 비슷한 특성도 있고 여기는 알코올 그룹도 있기 때문에 유사한 특성도 있어요. 하지만 일부 특성은 키톤과 알코올이 또 아닌 이 카복실릭 애시드만의 특성을 가지는 그런 경우도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특성이 좀 혼재되어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 이야기 여기 나와 있네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알코올과 유사한 특성을 굳이 따지자면 애시드로 작용하는 경우 카복실릭 애시드가 프로토널 트랜스퍼 도네이팅을 하고서 나오는 그 카복실레이트 애나이온 그 다음에 알코올인 경우도 알콕사이드 애나이온이 만들어질 수가 있죠. 그렇게 만들어진 카복실레이트 애나이온과 알콕사이드 애나이온이 또 다른 반응에서 에센트 반응에 좋은 뉴크레오파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런 점들은 알코올의 화학적인 특성하고
더 유사한 그런 특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키톤과 유사한 특성으로 보게 되면 카보닐 그룹에 또 다른 뉴클레오파일이 에디션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런 특성은 또 키톤 그룹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또 다른 다양한 반응에서는 알코올도 아니고 키톤도 아닌 별도의 어떤 특성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야기고요. 자, 이제 카복실릭 애시드의 그 반응은 그 챕터 21에서 우리가 그 서브티션 반응을 하기 위한 중단체로서 역할을 해줄 수가 있고요. 챕터 22를 가게 되면 여기 알파 위치에 서브티션 반응이 일어나는 그 알파 서브티션 반응을 우리가 또 챕터 20에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20에서는 이제 앞에서 공부를 했던 프로톤 돈으로서 작용하는 그 내용, 그 다음에 뭐 리덕션을 했을 때 프라이머리 알코올을 얻는다, 요 내용들을 여기는 이미 공부를 했고 여기는 이제 공부를 이어서 하게 되겠네요. 자, 이러한 뭐 몇 가지 카복실릭 애시드로서의 그 반응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해놨고요. 나이트릴 같은 경우는 뭐 구조는 카복실릭 애시드와 똑같지는 않지만 유사한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공통적인 사항은 나이트릴의 카본도 델타 플러스, 이 카본은 일렉트로파일이에요. 카복실릭 애시드의 카본도 역시 델타 플러스, 뭐 그런 일렉트로파일로서의 카본이 존재한다는 거. 따라서 뉴클레오파일이 존재하는 경우는 나이트릴도 카본이 일렉트로파일로 작용을 하고 카복실릭 애시드도 이 반응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여기는 애시드로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뉴클레오파일이 작용한다면 여기에 역시 뉴클레오파일이 어택을 하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 점을 소개를 하고 있고요. 나이트릴 그룹을 만드는 방법, 앞에서 그 알킬 할라이드로부터 에센트 반응을 만드는 게 가장 일반적이에요. 여기는 이제 특수한 반응을 소개를 하기 위해서 나온 거고요. 앞에 이미 이야기를 했지만 R 브로마이드, 브로모나 뭐 크로로 상관없어요. 여기에 이제 그 나이트릴 마이너스를 에센트 반응을 통해서 나이트릴을 만들어요. 이 방법이 뭐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에요. 요거 말고서 뭐 추가적인 내용을 이제 좀 전에 이야기했던 이 에센트 반응인 경우는 이제 단지 프라이머리나 세컨더리 같은 경우는 잘 일어나게 돼요. 근데 이제 터셔리 그룹인 경우는 에센트 반응이 일어나기가 또 쉽지가 않고 SN1을 해야 되는데 이 경우는 이제 엘리미네이션 반응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높아요. 그렇게 되면 순수한 RCN을 만들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R 그룹의 그 스테릭 힌드런스에 그 좀 제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좀 특수하게 보면 그 아마이드로부터 디하이드레이션 반응을 통해서 그 나이트릴 그룹을 만드는 그런 좀 특수한 반응을 소개를 하고 있네요. 자, 반응 조건으로 보게 되면 출발 물질은 아마이드 그룹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이오닐 클로라이드를 리에이전트로 쓰고 온도를 좀 적당히 올려주게 되면 아마이드에 있는 옥시전 그리고 나이트로젠에 있는 하이드로젠 두 개, 요 두 개가 H2O가 빠져나가게 돼요. 뭐 여기는 여기까지 그림을 다 그려놨는데 여기 이제 물이 빠져나가는 것이죠. 리빙 그룹으로. 따라서 디하이드레이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남는 것은 CN 트리플 본드를 갖고 있는 나이트로 그룹이 남게 돼요. 자, 이 메커니즘을 간단히 보게 되면 그 아마이드 나이트로젠에 있는 럼페 일렉트론이 푸시를 하고 이민이 되는 거죠. 이민을 만들 때 우리 여러 메커니즘이 나왔었죠. 그죠? 그렇게 되면 카보닐 그룹의 요 파이 본드가 먼저 끊어지는 것이죠. 자, 이민을 만들 때랑 거의 비슷해요. 아마이드에서 나이트로젠 럼페 일렉트론이
카본 더블 본드 나이트로젠 이민을 만들고 여기 파이 본드가 끊어지면서 사이오닉 클로라이드를 어택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다시 설포닐 그룹이 되면서 클로로 중에 하나가 떨어져 나가게 되는. 자, 이렇게 먼저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여기가 클로로 설파이트라는 굿 리빙 그룹이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이민이 된 다음에 이민의 이 프로톤을 베이스가 디프로토네이션 하게 되면 트리플 본드가 만들어지고 굿 리빙 그룹 클로로 설파이트가 리빙 그룹을 떨어져 나가게 되면 R 카본 트리플 본드의 나이트로젠 이러한 나이트릴 그룹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 있는 아마이드 옥시전하고 NH2의 하이드로젠 두 개가 디하이드레이션이 되고 그런 프로덕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요거는 마지막 요 단계에서 보면 E2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메커니즘을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아마이드로부터 나이트릴을 만드는 경우는 여기 있는 뭐 그 스테릭 힌드런스 이런 것들은 거의 상관이 없죠. 여기 안에서만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스테릭 힌드런스는 무관하게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터셔리 공이다 나이트릴을 만들 수가 있는 이런 이제 장점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그렇게 아마이드를 나이트릴을 만드는 방법 한 가지를 소개를 했고요. 뭐 중요한 것은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나이트릴이 이제 어떠한 화학적인 특성을 갖느냐 하는 것이죠. 앞에서 소개를 했지만 나이트릴은 카본과 나이트로젠의 트리플 본드로 존재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일렉트론 네가티브한 나이트로젠의 카본이 있어서 이 카본이 당연히 델타 플러스의 즉 일렉트로필릭한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뉴클레오 파일이 있는 경우 카본을 어택을 하게 돼요. 그 이야기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유교학에 대한 기초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은 학생은 뭐 이제 그런 생각이 없을 수 있죠. R에 나이트릴이 있는데 뉴클레오 파일이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 공부를 제대로 안 한 사람이죠. 당연히 이런 형태니까 일렉트로 파일은 카본이에요. 뉴클레오 파일이 존재한다면 나이트로젠 쪽으로 어택을 할 수가 없죠. 카본으로 어택을 해야 되고 이 트리플 본드 중에 두 개의 파이 본드가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끊어지면서 나이트로젠이 마이너스 즉 이민이죠. 카본 나이트로젠 더블 본드의 마이너스는 이민의 나이론이에요. 이런 형태의 중단점 요거를 만든다는 거 요게 가장 핵심이 되겠네. 이민 NiO. 자, 여기 나와 있듯이 C 더블 본드 나이트로젠이 마이너스 즉 이민 NiON이라는 중간체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다양한 형태의 어떤 프로덕트가 형성이 될 수가 있겠죠. 여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줘야 돼요. 자, 요거는 카보닐 그룹의 뉴클레오 파일이 에디션이 되어서 테트라헤드롤한 알kok사이드 NiON이 만들어지는 이러한 챕터 19하고 구조가 좀 달라요. 그렇죠? 일반적인 카보닐 그룹하고 나이트릴 그룹은 생성이 되는 NiON의 구조가 달라요. sp3 그리고 여기는 sp2 이민 NiON이 만들어지는 이런 두 개의 다른 그 인터미디에이트가 만들어지는 요거는 이제 카보닐 그룹하고 나이트릴 그룹과의 차이점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앞에서 그 나이트릴 그룹을 하이드롤리시스를 하게 되면 뭐 애시디간 조건이어도 상관이 없고 베이직한 조건에도 상관이 없다고 그랬어요. 카복실릭 애시드를 만들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요거에 대한 메커니즘을 좀 소개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중간 단계로 아마이드라는 CONH2를 공유를 해서 카복실릭 애시드가 만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자, 뭐 요 메커니즘 간단히 보게 되면 그 나이트릴 그룹의 일단 베이직한 조건이라고 보면 OH-가 뉴클레오 파일로 작용을 해서 일렉트로필릭한 카본을 어택을 하게 되면 이민 NiON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때 뉴클레오 파일은 OH가 에디션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여기가 이제 일단 그 물에 의해서 프로토네이션이 금방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하이드록시 이민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하이드록시 이민의 토토멀라이제이션을 여기 3번 단계에서 하면 되겠죠. 자, 이거 한번 보여주게 되면 하이드록시 이민이 만들어져 있고 언스테이블라이즈, 왜냐하면 그 애널 폼이니까. 그래서 토토멀라이제이션이 쉽게 일어날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안정한 키토폼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여기는 싱글 본드가 되고, 자, 이렇게 되면 여기 이제 물 플로트네이션 한 번 더 되면 이런 아마이드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나이트릴 그룹에서 베이직한 컨디션에서 일단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데, OH-라는 뉴클레오파일에서 아마이드를 만드는 마지막 단계는 토토멀라이제이션이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아마이드의 베이직한 컨디션인 경우 두 번째 OH-가 에디션을 하고, 그렇게 되면 알kok사이드 애나이온이 인터미디에이트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가 안정한 카보닐이 되면서 NH2-가 리빙 그룹이 떨어지게 돼요. 자, 그 이야기는 아마이드가 일단 인터미디에이트로 만들어지고 하이드롤리시스를 할 때 마지막 단계에서 카복실릭 애시드, 여기 이제 프로토네이션이 되면 카복실릭 애시드가 되겠죠. 자, 요 단계는 조금 반응 속도가 느릴 수가 있어요. 왜? 스트롱한 베이스에 해당되는 NH2-가 리빙 그룹으로 떨어져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카복실레이트 애나이온을 만드는 요 단계, 4번 단계, 여기가 반응 속도가 전체 중에서 그나마 가장 좀 낮은 그런 효율성을 갖는다라는 것이죠. 어쨌거나 전체적으로 조금 낮은 효율성이 있긴 해도 나이트릴로부터 아마이드가 만들어지고 마지막 단계에서 카복실레이트 애나이온을 만들어요. 여기가 프로토네이션이 되면 카복실릭 애시드를 만들게 됩니다. 자, 이걸 한 번 더 보여주게 되면 나이트릴을 하이드롤리시스를 하게 되면 베이직한 컨디션이어도 되고 혹은 애시딕 해도 상관이 없어. 온도를 올려주면 아마이드를 경유를 해서 토토멀라이제이션까지 되면 아마이드가 되죠. 퍼더 하이드롤리시스를 하게 되면 카복실레이트 애나이온이 만들어지고 마지막에 프로토네이션이 되면 카복실릭 애시드가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이번에는 나이트릴 그룹의 리덕션이 되겠죠. 리덕션은 예를 들어서 리튬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를 쓴다고 했을 때 하이드라이드가 이제 리듀싱 에이전트가 되고, 그런 나이트릴 그룹을 이러한 리튬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 혹은 소듐 보로 하이드라이드 상관없어요. 리덕션을 했을 때 프로덕트는 프라이머리 알코올 아민을 얻습니다 하는 것이죠. 이때 여기 나이트릴 그룹 카본이 일렉트로파일을 작용하고 여기에 두 개의 하이드라이드 애나이온이 에디션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중간 인터미디에이트는 당연히 이민 애나이온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자, 첫 번째 하이드라이드가 먼저 에디션이 첫 번째 하게 되면 똑같이 이민 애나이온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죠? 자, 여기에 이제 리튬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인 경우는 알루미늄 이 메탈이 여기 애나이온을 스테이블라이제이션 시켜줘요. 캐타이온으로서. 따라서 이런 이민 애나이온이 잘 만들어지게 되죠. 알루미늄 컴플렉스가 되기 때문에 두 번째 하이드라이드가 또 에디션이 되면 여기는 싱글 본드가 되겠죠. 그래서 두 번의 나이트릴에서 첫 번째 하이드라이드가 에디션이 되면 이민 나이트로젠 애나이온이 만들어지고, 언스테이블 하지만 알루미늄이 스테빌라이제이션을 시켜준다고 했어요. 두 번째 하이드라이드가 에디션이 되면 이제는 싱글 본드이면서 두 번째
애나이온, 다이애나이온 중간체가 만들어져요. 물론 여기도 알루미늄에 의해서 스테빌라이제이션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가 두 개가 프로토네이션이 되게 되면 NH2죠. 프라이머리 아민을 프로덕트로 얻을 수가 있어요. 프라이머리 아민을. 그래서 프라이머리가 되는 이유가 여기 카본이 CH2가 되는 것이고, 이때 H2는 이 하이드라이드 리덕션을 통해서 여기가 리덕션이 됐기 때문에 물론 이제 여기도 마지막에 프로토네이션이 되긴 됐지만, 리듀싱 에이전트는 카본에 있는 여기를 두 개가 하이드라이드 애나이온이 에디션이 될 거예요. 그래서 프로덕트가 CH2, NH2인데 4개의 하이드로젠이 에디션이 추가적으로 되어 있지만, 카본에 있는 하이드로젠 두 개가 여기 있는 리듀싱 에이전트에 있는 하이드라이드로부터 두 개가 에디션이 될 거고, 여기 NH2는 마지막 단계에서 물 같은 거에 의해서 NH2, 이때 프로톤이 물에서 나온 프로톤이에요. 그래서 프로톤의 소스는 차이가 있다는 거 꼭 이 메커니즘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기 바라겠어요. 자, 그 다음에 그리냐드 리에이전트를 하이드라이드와 동일한 특성으로 그 반응을 시킬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리덕션에서는 하이드라이드 애나이온이 뉴크레오파일이 되는 것이고, 반면에 그리냐드 리액션을 하게 되면 R-가 뉴크레오파일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R-가 일렉트로필릭한 카본을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이민 애나이온이 만들어지면 되겠죠. 이런 중간체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그 그리냐드 리에이전트 R 그룹 에디션이 되고, 그 이민 애나이온 여기는 물에 의해서 하이드롤리시스를 하게 되면 본래 카본일 그룹으로 돌아가게 돼요. 따라서 프로덕트는 나이트릴 그룹으로부터 R 그룹이 하나 더 추가된 카본일, 즉 키톤 프로덕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요 키톤으로부터 이렇게 하는 경우, 이거는 우리가 이민을 만드는 그런 메커니즘이었는데, 요번에 이 그리냐드 리액션은 이민을 만드는 메커니즘의 역반응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오른쪽은 이민 포메이션의 역반응이고, 이렇게 가게 되면 이민 포메이션 반응에 해당이 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나이트릴 그룹의 일렉트로필릭한 카본의 특성을 활용을 해서 리덕션을 하게 되면 프라이머리 아민을 프로덕트로 얻을 수가 있고, 그리고 그리냐드 리액션을 하게 되면 프로덕트는 이런 키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마지막 요 단계에서 이제 그 반응 수율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엄청 높지는 않지만 키톤을 또 만들 수 있는 나이트릴로부터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그 챕터 20은 그 뉴크레오필릭 카본일 서브티션 반응이 이제 챕터 21에서 우리가 수요일 수업부터 공부를 할 텐데, 거기를 가기 전에 카복실릭 애시드하고 그리고 카복실릭 애시드와 유사한 그런 화학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나이트릴 그룹에 대해서 두 가지의 일반적인 화학적인 특성이 어떠한지 그런 것들을 프리뷰를 하는 그런 챕터가 챕터 20이었어요. 그래서 내용이 많지는 않지만 카복실릭 애시드의 특성 그리고 나이트릴 그룹의 특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그 원리를 잘 이해를 좀 해주길 바라겠어요. 그러지 않다면 앞으로 또 남아있는 카본일 케미스트리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화학적인 그 이해도가,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공부했던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잘 원리를 잘 이해를 해서 이제 남아있는
카본 케미스트리가 이제 챕터가 3개가 남아 있네요. 챕터 21, 22 그리고 마지막에 컨덴세이션에 해당되는 챕터 23 이렇게 3개의 챕터까지도 학습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